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고 있는 국어 전문 학습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같이 살펴볼 작품은요, 고1 공통국어 미래엔 카메라와 워커입니다. 앞부분 줄거리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6.25 전쟁으로 인해 오빠 부부를 잃고 결혼도 하지 않은 20대의 나이에 갓난아기인 조카 훈이를 맡아 키우게 된다. 여기서 나라는 서술자가 나타납니다. 이 나를 미루어 보아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훈이에게 먹일 우유를 사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남쪽으로 피란을 가게 되고요. 훈이가 사회 문제에 휩쓸리지 않고 그저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면서 나는 훈이의 삶에 깊이 관여하게 됩니다. 작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훈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자 반을 문과, 이과로 나누게 되었고 훈이가 나한테는 아무 상의도 안 하고 문과를 택한 걸 나는 나중에야 알았다. 훈이가 나와 상의도 없이 문과를 택하게 된 것에서 나와 훈이가 갈등하기 시작하게 된 원인이 나타납니다. 나의 어머니 또한 고등학교 문과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며 어머니는 질에 겁을 먹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손자 훈이가 어머니의 아들이 나의 오빠와 같은 길을 걷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결국 학교에 쫓아가서 담임선생님께 애걸하다시피 해서 훈이가 문과에서 이과로 전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때 나는 훈이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훈이가 이과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훈이는 젊은이다운 대담한 시선으로 나를 쏘아보았습니다. 이 쏘아보는 행위를 통해서 가치관과 선택을 강요하는 나에 대한 반항이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문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과로 가서 훈이가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죠. 하지만 훈이는 이과에서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이과에 다니기는 했지만 성적은 형편없이 떨어졌습니다. 훈이에게 이과가 적성에 맞지 않았던 것이죠. 또한 대학에 다니는 4년 동안도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고 여기저기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 훈이가 대학에 다니는 4년 동안 대학가는 어수선해서 데모, 휴교, 조기 방학의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나는 훈이가 그런데 휩쓸릴까봐 애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훈이가 휩쓸리지 않았으면 하는 나의 바람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훈이의 삶에 사회 문제에 관심을 끊고 오로지 자기 생활에만 관심을 갖기를 바라는 훈계를 하는 나에게 훈이는 경멸하는 듯한 시선으로 나를 쏘아보기만 했습니다. 이것 또한 행동을 통해 나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는 훈이의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훈이에게 카메라를 하나 사주고 싶었지만 훈이는 고모, 난 카메라라면 지긋지긋해. 이가 갈려. 생전 그런 거 안 가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이를 거절합니다. 카메라는 이때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상징하는 대상이지만 훈이는 이를 거부함을 통해 내가 강요하는 삶을 거부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훈이는 그럭저럭 무사히 졸업했지만 대기업은커녕 착실한 중소기업의 문턱도
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는 훈이가 정직하게 벌어먹을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대기업에 붙여 공휴날 카메라 메고 야외에 나갈 만큼의 사람 사는 낙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이 삶은 바로 평범하고 안정된 삶의 구체적인 묘사가 드러난 부분입니다. 하지만 훈이는 나에게 해외 취업의 길을 뚫을 수 있을 것 같으니 교재비로 돈을 달라는 당돌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건 안 된다라며 거절하는데요. 훈이는 왜요 고모, 째째하게 돈이 아까워서? 아니면 고모가 영영 할머니를 떠맡게 될까봐 겁나서? 라며 내가 해외 취업을 거절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추측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나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 녀석이, 즉 훈이가 꼭 이 땅에서 내 눈앞에서 잘 살아주었으면 하는 내 간절한 소망의 참뜻을 지랄같이 무책임한 전쟁이 만들어 놓은 고아인 저 녀석을 온 정성을 다해 남부럽지 않게 키운 게 결코 내 어머니를 떠맡기고자 함이 아니었음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담이라고 생각하면서 꼭 훈이가 자신의 눈앞에서 성공했음을 바라는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에게는 훈이가 잘 살게 되는 것이 마음속 깊은 상처의 치유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듯 훈이는 해외 취업을 포기하게 되고 Y건설의 측량기사 보조 자리를 얻어서 가게 됩니다. 어느 날 내가 훈이가 일하는 곳에 찾아가게 됩니다. 훈이는 그동안 몰라보게 살이 빠진 데다가 머리와 눈썹이 뽀얗게 보일 만큼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어 못 알아볼 정도로 훈이의 외양이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훈이의 달라진 외양을 통해 훈이가 고생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훈이는 늦은 시간까지 고된 노동을 해야 하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의 삶을 그리워하는 훈이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나는 그런 훈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깟 공사판에도 라며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훈이는 네, 그깟 공사판에도요 라며 씹어뱉듯이 말하는데요. 이러한 공사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훈이의 비판적 인식을 알 수 있습니다. 훈이는 입맛이 까다로웠으나 공사장에서 일을 하면서 왕성하게 식욕이 돋아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된 생활로 인해 달라진 훈이의 모습을 지켜보는 나는 그 과정에서 봉급은 얼마나 받는지를 궁금해합니다. 훈이는 거진 한 3만원 되지만 식비 빼고 하숙비 주고 나면 몇천 원 떨어질까 말까야 라며 열악한 현실임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사람 부리는 솜씨 또한 기똥차게 악랄한 공사판 현장의 부정적 현실, 노동자가 처해 있는 부정적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훈이의 하숙방은 협소하고 더러웠습니다. 사람이 빨래 안 하고 청소 안 하면 되지만도 못한 것 같았다. 나의 감상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도 인간답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 훈이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훈이의 안타깝고 사람답지 못한 삶을 본 나는 훈이에게 서울로 같이 갈 것을 제안합니다. 그까짓 농땡이 칠 거 없다. 같이 가자 서울로. 몸이나 성할 때 일찍이 집어치우는 게 낫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훈이는 싫다고 대답하죠. 나는 더 비참해지고 싶어.
그래서 고모나 할머니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기술이니 정직이니 근면이니 하는 것이 결국엔 어떤 보상이 되어 돌아오나를 똑똑히 확인하고 싶어. 그리고 그걸 고모나 할머니에게 보여주고 싶어. 훈이는 고모나 할머니와 같은 기성세대가 믿고 있는 가치가 보상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는 버스를 기다리면서 다양한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마지막 문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각이 제시된 부분입니다. 훈이가 젖먹이 일적 그때 그 지랄 같은 전쟁이 지나가면서 이 땅이, 이 나라, 온 땅이 불모화해 사람들의 삶이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 던져지는 걸 본 나이기에 질의 겁을 먹고 훈이를 이 땅에 뿌리 내리기 쉬운 가장 무난한 품종으로 키우는 데까지 신경을 써가며 키웠다. 그런데 그게 빗나가고 만 것을 나는 자인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 나는 가슴이 답답해서 절로 한숨을 쉬었다. 이때 훈이에게 자신의 선택과 가치관을 강요한 일을 반성하는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옳다고 믿으며 훈이를 양육했던 방식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혼란을 느끼는 내 모습을 마지막으로 카메라와 워커 내용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문제 하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춰두신 후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묻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사건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인상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윗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었습니다. 작품의 주인공인 내가 훈이의 말과 행동을 주관적인 시각에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미래인 카메라와 워커였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